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아직도 그날을 떠올리면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에요. 남편은 결혼 15년 차였어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주말마다 아이들이랑 놀아주는 좋은 아빠였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해 겨울 남편이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트럭이 중앙선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어요. 장례식장에서 저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울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누가 말을 걸어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 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장례식 둘째 날 밤이었어요. 누군가 영정사진 앞에서 미친 듯이 울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 회사 동료인가 했어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얼굴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시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어머니, 저 여자 혹시 아세요? 시어머니 표정이 굳더라고요. 잠깐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 그냥 회사 사람일 거야. 그 순간 느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시어머니는 분명 저 여자가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영정 사진을 붙잡고 한 말이 들렸어요. 오빠, 우리 아기는 어떻게 그 한마디에 장례식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제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미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우리 아기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은 사고 때 완전히 부서졌어요. 그래서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이란 서랍은 다 열어봤어요. 그리고 서재 책상 맨 아래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핸드폰이 하나 나왔습니다. 두 번째 핸드폰이었어요. 저는 이 핸드폰의 존재를 전혀 몰랐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러봤어요. 제 생일 안 됐어요, 결혼기념일. 그것도 안 됐어요. 아이들 생일. 전부 틀렸습니다. 그런데 핸드폰 뒷면에 작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어요. 숫자 4자리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 번호를 누르니까 열렸습니다. 열어보는 순간 토할 것 같았어요. 카카오톡 대화가 가득했습니다. 그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 영상통화 기록, 3년이 넘는 시간 동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사진첩을 열었더니 아기 사진이 있었습니다. 남자아이. 남편이랑 눈이 똑같았어요. 코도 인매도 전부. 그 아이가 3살이더라고요. 남편은 매주 수요일마다 야근이라고 했었어요. 늦게까지 회의가 있다고 밤 10시가 넘어서 들어오곤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수요일은 야근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를 보러 가는 날이었어요. 저랑 15년을 살면서 바로 옆에서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진짜 충격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카톡 연락처를 스크롤하다가 어머님이라고 저장된 번호를 발견했습니다. 그 번호는 시어머니 번호였어요. 시어머니와 그 여자의 카톡 대화를 열어봤습니다. 처음 몇 줄을 읽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시어머니가 그 여자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보냈으니까 확인해봐. 아가한테 좋은 거 먹여라. 우리 손주 사진 보내줘. 우리 손주. 이 3글자가 눈에 박혔어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10년 동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둘째는 언제 나올 거야? 며느리가 아이를 하나밖에 못 낳으면 어떡하니? 명절마다 전화할 때마다 그 소리였어요. 근데 둘째가 안 됐던 건 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쪽 문제였어요. 그런 사실도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밖에서는 다른 여자와 아이를 만들어 놓고 시어머니가 그걸 도와주고 함께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15년 동안, 15년 동안 저만 바보였습니다. 아침마다 남편 도시락을 싸주고 시어머니 생신에 선물 고르고 명절마다 음식 준비하면서 구박받고 그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그리고 남편이 남긴 재산 문제가 터졌습니다. 아파트 시세 8억, 생명보험 4억, 합쳐서 12억. 시어머니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만에 내용 증명이 날아왔습니다. 보낸 사람은 그 여자의 변호사였어요. 의뢰인의 자녀는 고인의 혼외 자녀로 민법에 따라 법정 상속권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이가 인지되면 상속 지분을 나눠야 한다는 거였어요. 3살짜리 아이를 앞세워서 재산을 가져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분이 치밀었는데
하루 뒤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내가 아들 키운 사람인데 재산의 반은 내 몫 아니냐. 너 혼자 다 가져갈 생각은 하지 마.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아들의 불륜을 같이 숨겨주고 내 연녀에게 돈까지 대주고 이제 와서 남편이 남긴 재산까지 가져가겠다고 배신감보다 분노가 먼저 치밀었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싸울 준비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변호사가 저한테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불리한 건 사모님 쪽입니다.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변호사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혼외 자녀라도 인지 절차를 밟으면 법적 상속권이 발생한다. 시어머니도 직계 존속으로서 법정 상속 지분이 있다. 최악의 경우 12억 중 제 몫은 4억밖에 안 된다. 15년 동안 집안 살림하고 아이 키우고 시어머니 모시고 그 대가가 4억. 바로 옆에서 다른 여자랑 아이를 만들어 놓은 남편의 돈을 세 명이서 나눠 가지는 거예요.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근데 변호사가 말을 이었어요. 다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비행이 있고 그걸 은닉한 공동행위가 입증되면 상속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의 불륜을 단순히 알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걸 증명하면 시어머니의 상속 자격 자체를 박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순간 떠올랐어요. 저한테는 두 번째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시어머니와 내 연녀의 카톡 대화가 전부 남아 있었어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그 대화 기록이 있으면 싸워 볼 만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전을 짰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은 이랬어요. 핸드폰 카톡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시어머니가 직접 본인 입으로 관여를 인정하는 증거가 있으면 훨씬 강력하다. 그래서 저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니, 저 혼자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일부러 울면서 무너진 척, 약해 보이는 척,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로 걸려들었어요. 그래, 우리가 합쳐서 그 여자한테 안 주면 되지. 우리끼리 잘 해결하자. 시어머니는 자기 상속분을 지키려고 저한테 손을 내민 거였어요. 내 연녀 쪽의 재산을 안 뺏기려면 며느리랑 팀을 짜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일주일 뒤에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저녁을 먹자고 했고 술자리로 이어졌어요. 시어머니가 술을 몇 잔 드시더니 입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걔네 사이에서 아이 생겼을 때 내가 좀 도와줬어. 아들이 부탁하니까 어쩌겠냐. 그 여자 전세금도 내가 보태줬고. 근데 그게 잘못이야? 내 아들인데. 시어머니는 본인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제 가방 안에는 녹음기가 켜져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불륜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증거. 본인 입으로 본인 목소리로 전부 말한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내연녀 쪽에서도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보험사에 조회를 넣었어요. 보험 수익자 변경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며칠 뒤 결과가 왔는데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이 사고 나기 정확히 2달 전에 보험 수익자 변경 신청서가 접수된 적이 있었습니다. 수익자를 저에서 그 여자로 바꾸려 한 거예요. 4억짜리 보험금을 내연녀한테 돌리려고 한 겁니다. 근데 서류에 문제가 있어서 반려됐대요. 위임장에 적힌 필적이 남편의 것이 아니었거든요. 내연녀가 남편 몰래 혹은 남편을 이용해서 보험금을 가로채려 한 정황. 이건 단순한 상속 분쟁이 아니라 보험 사기 미수에 해당하는 범죄였습니다. 시어머니 녹음 파일에 보험 수익자 변경 위조 서류까지. 변호사가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이 정도면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상속 결격 사유 충분합니다. 내 연녀 쪽은 보험 사기 미수로 별도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제 법정에서 끝낼 차례였습니다. 재판 당일 법정에 시어머니가 들어왔을 때 당당한 표정이었어요. 자기가 당연히 상속받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내 연녀 쪽도 아이를 앞세워서 동정 여론을 만들 생각이었겠죠. 근데 제 변호사가 증거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두 번째 핸드폰의 카카오톡 내역. 시어머니가 내 연녀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낸 기록, 우리 손주라고 부른 메시지.
법정에서 이 내용이 읽히는 순간 시어머니 표정이 살짝 흔들렸어요. 그다음 녹음 파일. 시어머니가 본인 입으로 불륜 관여를 인정한 음성. 걔네 사이에서 아이 생겼을 때 내가 좀 도와줬어. 전세금도 내가 보태줬고. 법정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마지막 보험 수익자 변경 시도 서류, 위조된 위임장, 남편의 필적이 아닌 서명, 내연녀가 보험금 4억을 가로채려 한 증거. 내연녀 쪽 변호사의 얼굴에서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판결. 시어머니는 상속 결격. 내연녀는 보험 사기 미수로 별도 형사 고소. 보험금 4억과 아파트 8억, 12억 전부 제 몫이 됐습니다. 법원을 나오면서 시어머니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너 이럴 수 있어? 내 아들인데.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바보였던 건 이제 끝이니까요. 남편이 남긴 건 배신과 거짓이었지만 저는 거기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사연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